한 외국인 여성이 지하철에서 내리려는데 한국인 남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외국인 여성은 놀란 마음에 도망치듯 지하철에서 내려버렸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캐나다에 사는 레아 씨의 이야기와 커뮤니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레아라고 합니다. 저희 소심한 성격 탓에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던 저는 한국에서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고 제 성격까지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오래된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은 지금도 친구처럼 아주 다정하셨죠. 오랜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인 걸 알고 결혼을 하셨다고 했죠. 빨리 아기가 갖고 싶었던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기가 생기지 않아 부모님도 몹시 아기를 기다렸고 어른들도 엄마를 굉장히 독촉하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주 어렵게 저를 가지게 되셨고 어렵게 저를 낳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몸이 아주 약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추위에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저는 감기를 앓았고 허구한 날 집에 있던 날이 더 많았던 듯해요.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 당연히 친구들과 어울릴 일들이 없었고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고 살다 보니 당연하게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되었답니다. 항상 약했던 몸 때문에 어디에 나설 수도 없었고 늘 뒤에서 눈치만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커가던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생겼답니다. 거의 집에만 있던 저는 그날도 바람을 쐬러 집 앞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였어요. 집 근처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걸 봤는데 같이 놀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쭈뼛거리고 있는 제게 그 아이들은 다가와서 같이 놀지 않겠냐고 손을 내밀어줬어요. 그 중에는 한국 아이도 있었어요. 그렇게 친구가 생기는 듯 싶었으나 문제는 저희 성격이었죠. 언제나 다칠까 아플까 공이 큰 탓에 늘 누가 해주는 것만 받고 컸던 저는 먼저 다가가는 법을 몰랐었죠. 친구들과 어울리던 와중에 저도 모르게 자꾸 뒤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들은 점점 저를 놀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아끼던 손수건을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땐 놀던 아이들만 있고 제 손수건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른다였어요. 나중에 손수건을 놀이터 모래 안에서 찾았을 땐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그 한국인 아이인 정민이만 나와서 저를 만나 주었고 저에게 위로를 해주며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던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함께 한국어도 공부하고 정민이 덕분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을 살고 그 친구는 다시 자기 위나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일 때문에 잠깐 살러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민이가 너무 보고 싶었고 다시 한국으로 간다는 것에 아쉬웠어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었고 약한 체력을 이겨내기 위해 이 악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 성격을 바꾸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크게 깨달았어요. 바로 저를 과잉 보호하려는 부모님이셨죠. 20살이 된 지금도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내켜하시지 않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걱정하시는 마음보다 이 집에서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그건 저를 더 안으로만 싸고 돌려고 하시는 부모님을 어느 순간 떠나고 싶다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싶고 다른 나라도 여행해보고 싶었습니다. 치의학을 공부하던 중에 한국인 교수님의 연수를 듣게 됐어요. 그때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한국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치의학의 전문적인 나라이며 치과 수준도 높아서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한국에 가자는 결심을 했어요. 늘 집에 혼자 있을 때 보던 한국 드라마를 통해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정민이가 가르쳐줬던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치안도 좋아서 제가 혼자 살기에도 안전할 거란 믿음이 있었고요. 그렇게 난리가 난 집을 뒤로하고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부모님도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집을 얻고 이사 갈 것도 없지만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정리를 했어요. 바람도 쐴 겸 집 근처 카페를 찾았어요. 한국의 아기자기한 카페에 있다 보니 긴장이 사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뒤 캐나다에서 한 번씩 가던 카페가 생각났어요. 한참을 앉았다가 저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애써 그런 불안한 마음을 지운 채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나머지 짐 정리를 하면서
제가 왜 허전함을 느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카페에 지갑을 놔두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죠. 지갑에는 제 신분증과 한동안 쓰려고 환전해 놓았던 한국 지폐들 들어 있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놀란 마음에 그대로 다시 카페에 달려갔어요. 벌써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저는 좌절하는 마음으로 제가 있던 자리로 발길을 옮겼죠. 그 자리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제 지갑은 그대로 둔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제 지갑을 보고도 훔치지 않은 한국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뜬금없이 저를 보고 테이블에 음료도 없고 지갑만 올려져 있길래 빈자리인 줄 알고 제 자리인 줄 몰랐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 한국인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고맙다고 말한 뒤 지갑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확인해 보니 지갑에는 제 현금과 제 소중한 신분증까지 전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탄을 하면서도 앞으로 정말로 조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던 저는 아침부터 늦잠을 잔 탓에 정신이 없었죠.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탓에 오랜만에 잠을 푹 잤더니 이 사단이 나버렸네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하던 저는 한국의 지하철이 참 신기했습니다. 각자 조용히 할 일을 하고 다들 바쁘게 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지하철을 내리려는데 누군가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놀라기도 했고 저한테 그러는 게 맞는 건가 싶어 그냥 내려버렸는데 저를 따라 부랴부랴한 한국인 남자가 따라 내리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 제가 읽던 책을 그만 옆자리에 두고 내린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를 불렀던 것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놀라서 빠른 걸음으로 내려버렸던 것이었죠. 성격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에 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며칠 전 카페에서 제 지갑을 그냥 두고 차를 마시고 있던 그 한국인 남성이었던 거죠.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야 할 것 같아 인사를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어요. 그 한국인 남성은 바로 제가 어릴 적 저에게 친구가 되어준 정민이었어요. 카페에서 돌아왔던 날도 이상하게 낯이 익다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오늘 보니 아무래도 그 친구랑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것인데 정말 제 친구 정민이가 맞았던 것이었죠. 큰 소리 치고 온 한국이었지만 이렇게 낯선 곳에서 그리웠던 옛 친구를 만나다니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정민이와 안부를 묻고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되었죠. 어릴 적 당시 저를 소외시켰던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정민이는 저에게 참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었었죠. 한국에서 지낸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국인들은 그저 외국인일 뿐인 저를 위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고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아도 손짓 발짓으로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애써주는 것인지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것도 느꼈죠. 먼저 다가와준 한국인들 덕분에 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학교에서 꽤 인기가 많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 덕분에 저는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꼈고 정민이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먼 미래도 약속했죠. 이렇게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것도 모두 정민이 덕분이고 한국에 와서도 캐나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를 걱정하시던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셨지만 지금은 저희 모습에 많이 대견해 하시고 저를 독립적으로 잘 이끌어준 한국에 고마워하고 계시답니다.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사연박스가 도착합니다.